97년 가을, 쌍용이 벤츠와 함께 만든 고품격 승용차가 탄생합니다. 체어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차가 지금 F 세그먼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차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다른 방식이잖아요. 세그먼트는 이제 외국에서 쓰는 방식이고 네. 저희는 중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차가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쌍용이 90년대에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모델들을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은 계속 SUV 스타일 차들만 만들다가 승용차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휴 관계를 맺어왔던 벤츠하고 협력을 해서 승용차 셰시를 가지고 와서 독자 모델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쌍용에서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좀 대형차 시장부터 진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차를 만들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런 대형차들, 뭐 현대차들이나 기아차들 이런 업체들이 만들었던 그런 대형차들보다 좀 더 크고 좋은 차,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한 모델이 체어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와이퍼만 보더라도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벤츠가 쓰던 방식인데 네,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게. 그렇죠. 원래는 이 싱글암 와이퍼는 벤츠에서만 썼던 거고 벤츠에서도 특정한 모델에만 썼던 거죠. S클래스에 썼던 건데 사실은 이 체어맨의 베이스가 된 거는 E클래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E클래스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일부분에서는 S클래스에 썼던 그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싱글암 와이퍼기도 하죠. 저희 집에도 옛날에 한때 체어맨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헤드램프가 약간 반다형 모양의 둥그스름한 모양이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 모델이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세대인가요? 뒷세대인가요? 그 모델이 뒷세대죠. 지금 보시는 차는 이제 1세대 체어맨이고 반달형 헤드램프를 가졌던 그 차는 이 모델 다음에 나왔던 뉴 체어맨이죠.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되게 커 보이긴 해요. 이 네. 클래스 옛날 거를 생각하면은 되게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폭은 좀 좁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좀 폭이 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어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보다는 확실히 넓었어요. 현대가 만들었던 뭐 뉴그랜저라든지 그때 대우가 만들었던 뭐 아카디아 그런 차들하고 비교해도 비교적 넓은 편인 너비를 갖추고 있었고, 너비는 그 정도 늘리면은 국내 기준으로는 상당히 넓은 거니까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대신에 길 같은 경우에는 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가 5m가 넘거든요. 네. 휠베이스가 2.9m 정도 되고,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팔았던 그 시절에 팔았던 대형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가장 크고 가장 고급스러운 차를 만들겠다. 그렇죠. 식으로. 뭔가 국내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수치 기준도 그렇게 잡았던 거죠. 디자인도 보면은 벤츠 E클래스 때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앞부분 헤드램프 부분도 그렇고 그릴 부분도 그렇고 뒤쪽에 리어램프 모양이라든지 네. 많이 가져왔는데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벤츠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었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를 디자인한 게 기본 틀을 잡아준 사람은 이제 벤츠의 디자이너가 틀을 잡아줬거든요. 사실 이렇게 유명하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시절에 벤츠 디자인의 한 2인자 정도 되는 루돌프 갈리헨도르프라는 사람이 디자인의 어떤 틀을 잡아줬거든요. 물론 국내 기준에 맞춰서 약간 좀 쌍용 디자이너들이 좀 조금씩 다듬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쌍용에서도 약간 벤츠 이미지를 부여하는 게 또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고, 실제로 뼈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뼈대에 맞추려다 보면은 디자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벤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그런 맞춰야 부분들이 됐다. 반영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네. 자부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매자들도 쌍용차를 산다는 느낌보다 벤츠를 산다는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로고만 좀 바뀐 뭐 네. 그런 느낌은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타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마니아들을 불러 모으는 클래식카 시성 시간입니다. 제가 클래식카를 논할 만큼 짬밥은 안 돼서 이번에 진짜 찐 자동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자신의 홈페이지인 제이슨유.com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 영향력 있는 매체에 글을 기고하시는데 어렵게 모셨죠. 자동차 글쟁이로 소개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유.net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평론가 류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이슨 아. 유닷컴이라고. 예, 예. 제이슨 뉴 넷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듣기로는 선배님이 최근에 클래식카를 구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죠. 레트로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실내에서도 옛날 향기가 팍 풍기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달 전에 인수해서 2달 정도 좀 타고 있는 차인데요. 쌍용 자동차에서 만들었던 2003년식 쌍용 체어맨 CM600S입니다. 한 20년 된 차인데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제가 인수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은 전에 이 차를 갖고 계셨던 분이 저 이상으로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이동희 자동차 컬럼니스트셨거든요. 그 이동희 자동차 컬럼니스트도 한 1년 좀 더 좀 이 차를 타시고 계셨는데 뭐 상태가 좋은 차를 인수를 하셔서 또 상당히 좀 컨디션을 좀 올려놓으신 그런 상태에서 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뭐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체 전반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차들에서도 보는 기능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참 신기하기도 한데 특히 모니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달력, 기념일, 심지어 계산기까지 있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또 이게 터치 방식이라는 거. 예,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정말 기능적으로는 정말 부족한 게 없다. 사실 이 체어맨이 1998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2003년식 차를 타고 있지만은 그 1세대 체어맨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 나오는 이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시스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나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옛날에 나온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서만 돌아가는 상당히 좀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좀 단순한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는 그런 기능인 거죠.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차들과 비교하면. 근데 뭐 이 우드 자체도 진짜 실제 우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게 고급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 나오는 차들에 쓰였던 그런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광택이 처리가 되어 있는 고급 가구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좀 광택이 차르르 흐르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체어맨에 들어간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는 물론 플라스틱 위에다가 이제 처리를 한 거지만은 이 반광 처리, 무광에 가까운 반광 처리를 해놓은 이런 스타일의 우드 그레인을 썼습니다. 이런 식의 우드 그레인을 쓰는 경우가 사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차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지금 이게 20년 된 차잖아요. 네. 그런데도 색이 하나도 안 바라고 뭐 그냥 플라스틱을 썼으면 막 다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네.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날로그 시계에 들어간 거는 진짜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 한번 시승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 좋다.